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저 법정에서 말하는 태도를 보면서 불과 1, 2년 전에 국회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대들고 오만 방지하게 굴었던 사람이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형 판결하니까 그다음부터 싹 바뀌었다. 이 사람들, 이 내란 잔당들의 버르장머리는 무조건 그냥 20년형 이상의 판결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원래 특수부 검사하다가 그만둘 때 SK 관련 배임 혐의를 수사를 다 하고 기소까지 한 거야. 그리고 갑자기 그만둡니다. 그리고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서 여태까지 SK 그룹으로부터 수임받은 M&A 사건과 수임료 엄청납니다. 이 전준철 변호사가 SK 관련 실제적인 수임은 안 했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기소한 사건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준철 변호사는 검사로 퇴임한 이후에 전관 예우를 제대로 받고 특수부 검사로서 그 특수부 검사 엘리트 코스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윤석열한테 탄압을 받았다. 탄압받았다라고 하려면은요, 이성윤 의원 정도는 돼야 돼요. 또는 박은정 의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어요.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사람은 대형 로펌 근처를 못 갑니다. 서초동에서 개업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아마도 뭔가 기소당해가지고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아무리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한테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퇴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윤 의원, 당연히 이성윤 의원도 보세요. 본인이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안 받아줘가지고 사표를 뭐 징계를 해야 되네 만약에 하면 가지고 결국 못 나가, 계속 엉켜있는 상태였어요. 만약에 거기서 그래서 기소까지 당했는데 기소 상태에서 그 유죄가 나오면요, 국회의원 됐다가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지 탄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탄압받은 수준 아니에요. 예. 윤석열 정권 때 사임한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때 그만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광장에 가서 4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궁금해요. 엄청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정관예우 받고 특검으로 해가지고 또 정의로운 검사. 이게 결국 누굽니까?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중에서요, 독립운동 하다가 친일파로 바뀐 사람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다 독립운동가라고 합니까?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외친 게 뭐냐.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말 법조 카르텔, 검사 카르텔, 전관 예우 만들지 마자. 검사들만 잘 사는 세상 만들지 마.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또 그 전관 예우 받았던 특수부 출신 검사를, 그것도 다른 사건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단식 중에 그냥 정말 생명이 오락가락 할 때 그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 전주고 출신, 그 다음에 광장,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 이렇게 줄을 대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죠. TK의 핵심되는 학벌이 있죠. 소위 말하는 경북고입니다. 경북고 라인이라는 얘기하죠.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다 있습니다. 대구의 경북고 라인에 비견되는 것이 호남의 전주고 라인입니다. 이거는 뭐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전주고끼는 정말 끌어주고 당겨주고 언론계에서 뭐 홍보를 해주고 뭐 언론계 사투리로 빨아준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데가 전주고입니다. 최근에 뭐 한 몇 년 동안 저축은행 관련된 뭐 비리가 계속 여러 개 터졌었는데 거기에 전주고 안 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광장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씨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어디 선임을 한 줄 아세요? 광장입니다. 왜 그러냐? 광장하고 대한항공 그룹하고 한진그룹 이쪽하고 특수관계예요. 좀 혈연관계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광장이 아니라 이 재벌 기업입니다. 이 재벌 기업이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 때 광장이 사실은 윤석열 쪽에서 조금 이익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찍힐까 봐 되게 겁이 나겠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이게 지금 이게 합병 문제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선선히 해줄 것인지 본인들도 되게 의문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광장이 이재명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자신들이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밀어 넣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서 민주당의 인사 시스템 하나가 작동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성태가 어디 조폭이었느냐? 전주 조폭이었어요. 쌍방울이 원래 전북에 그 기반을 둔 대기업이었잖아요. 그 쌍방울을 이제 경영권을 탈취한 게 이제 김성태인데, 정세균 의장이 전북 출신이죠. 네. 전주고 라인을 바탕으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선도 나서셨죠. 중간에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예. 이때 사실은
쌍방울이 상당히 후원을 한 걸로 돼 있어요. 왜 이번에 이 전준철 변호사와 관련해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검증이 안 됐는지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이거는 정청래 대표 물론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민주당 내부에 오래된 어떤 기득권 시스템이 움직였다. 서민석 변호사 이분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분은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네. 광장도 아까 얘기 나오다 갑자기 해광으로 가는데 법무법인 해광입니다. 이 법무법인 해광이면은 다들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 안 되는 데였어요. 근데 이걸 놓쳤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는 놓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눈을 가린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어요. 왜? 이 해광이라는 데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그 당시에 탄핵을 당한 그 판사가 딱 한 명 있어요. 임성근 변호사라고. 임성근 변호사. 예, 당시 임성근 판사였죠. 네. 근데 이 사람이 탄핵 선고가 나기 직전에 10년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네, 퇴임을 그랬어요.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각하가 돼버리죠. 네. 자,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만든 로펌이 해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만든 데가 해광이에요. 법무부인 해광이에요. 즉 민주당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사람들이 낸 겁니다. 근데 거기 있었던 변호사를 태용을 그 법률특보로 받아들였다. 누군가가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 생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법무법인 해관 당시에도 보면 왜 문제가 됐었냐면 그때도 문제가 됐냐면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양다리를 걸쳤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화영 변호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김성태의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쳤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던 됩니다. 계엄이라는 엄청난 강제력 있는 공권력이 동원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법요건에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을 못했냐? 그리고 해석을 했으면 대통령이 불법 계엄,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했을 텐데 왜 국무위원으로서 막지 않았냐? 이것을 저는 물어본 것 같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애매하게 지금 얘기하는 불법은 맞는데 제가 뭐 말리긴 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막지는 못했던 것 같다. 아주 애매모호하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자, 여기 이진관 판사가 예. 박성재한테 여러 차례 묻으면 박성재 계속 말을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아유, 뭐 그 당시에 그럴 경황이 없었다. 계속 경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다시 물어요. 그 경황이 없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이게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었다 생각하느냐,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한 3번 정도 계속 묻는 것 같아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냐? 그럼 법률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몰랐다는 얘기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답을 안 합니다. 내가 말이야 계엄을 저질렀을 때 어느 국무위원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 좀 이렇게 잘 이야기해주고 말렸으면 내가 이렇게 불법 계엄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내란 수계 다 얘기했어. 뭐 도둑질도 콩짝이 맞아야 하는데 이미 내란 수계가 다 토설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국의 법무행정을 어떤 관할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집사 법무부 장관. 김건희 집사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까라면 까고 가라면 가고 오래 먹고 먹으려면 먹고 뱉으려면 뱉는 거기에 가스라이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내란자당으로 20년형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서 허둥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이 하는 얘기는 바보 코스프레예요. 나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죠. 고의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부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고의를 인정하지, 드러나지 않을 때는 고의를 인정 안 합니다. 다만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고의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게 먼저 보통 우리가 부작위라 그러기도 하고 뭐 비필적 고의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은 뭔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고의를 추정을 합니다.